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열흘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새해 시작과 함께 대청소 요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공공의 장소, 공간도 주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복도나 그 계단에 무단 적치물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계단을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물건들이 복도에 많이 있더라고요. 또 기사를 보니까 유모차나 자전거 외에도 집안에 있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통, 분리수거함들이 복도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통행을 막는 소파나 자동차 타이어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설마 금방 치우겠지 하는 마음에 또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해서 하나둘씩 더 내놓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게 다 소방법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통행뿐만 아니라 또 화재 시 비상통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 적치물을 놓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벌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모쪼록 우리 집 앞, 주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며칠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진 않았는데 공기질이 좋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집 밖을 나서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충남과 대전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는데요. 주말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공기가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법 춥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데요. 하지만 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아산 4도, 대전 7도로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5도, 보령 6도, 부여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각 학교마다 걸려있는 플래카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늦추면서 방학과 함께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2월 졸업식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봄방학이 사라지고 겨울방학이 늦추면서 졸업식이 시작되는 건데요. 조금 낯설긴 하지만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딱딱했던 졸업식 분위기가 학예회처럼 신나게 바뀌기도 한다고 해요. 맞아요. 아무튼 이 졸업이라는 두 글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이라는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꽃길만 걷기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졸업하는 분이 있다면 축하해 주시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방학은 곧 부모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어디론가 데려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데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공간이 세종에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선뜻 나서기가 조금 힘든 계절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찾으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의 양식을 듬뿍 쌓을 수 있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죠. 추운 겨울의 안성맞춤. 지금 세종에 가면 실내에서 알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대통령의 미술품을 공개한 대통령 기록관과 새롭게 문을 연 독서 문화 공간까지 함께 만나보자.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상설 전시와 더불어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미술품들을 만나는 기회. 대통령의 미술품 3개의 회화와 공예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저희 대통령 기록관이 16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곳곳에 있었던 대통령 선물들이 모두 이곳으로 이제 모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고에서 대통령 선물들을 보던 중 굉장히 재미있고 가치 있는 미술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한번 일반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해외 주요 인사로부터 선물 받은 미술 작품들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전시관. 33개국 총 40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대통령의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통령 선물은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청남대 등에서 보존되어 있었고요. 2016년에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이 독립청사로 건립이 되면서 한 곳에 모아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채화와 판화로 탐색해보는 도시와 건축. 각기 다른 물성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학적 가치와 더불어 건축학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담아낸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요, 각 나라의 주요한 역사적인 특징과 사건을 담고 있는 도시의 건축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유의 빛이라는 작품은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독일의 베를린 콰이저 광장에 위치한 상징적인 건축물인데요. 독일의 동서 분단 시절에 경계였으며 독일 통일과 함께 유명해진 건축물입니다. 또 천연 석재 모자이크를 비롯해 은세공, 수예, 나전 가공 등 화려함과 다양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예들로 전시관 한쪽을 채우고 있다. 보시는 두 작품은 베트남 오칠 공예를 주로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송악도라는 수예 작품은 1970년대 태교와 대통령께서 받으신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는 북한과 남한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그 시절에 받은 선물로서 우리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 곳곳의 생활상을 담은 일상 풍속. 생김새는 다르지만 일상의 모습만큼은 서로 닮아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고 자연 풍경을 담아낸 작품들. 그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그 풍광을 눈에 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기획전시실에서 대통령께서 받으신 그 미술품을 직접 그 원본을 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특히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십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오칠 공예로서 유명을 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그 작품을 보면 그 나라의 특징이라든지 문화 등을 엿볼 수 있어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설관에선 전시관 개편, 보완 사업을 통해 해외 61개국에서 온 선물 280여 점을 추가 전시하고 있는데 검, 장신구, 도자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계 예술품까지 함께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받은 미술품에는 선물을 준 분의 다양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국가 간의 성장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우수한 문화를
보여주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친분을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우정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림들 속에는 자기 나라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그 해당 나라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 영감, 꿈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장소, 도서관. 세종에는 한 차원 높은 도서 문화 공간이 있다. 정말 재밌어요.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책이 지닌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무를 심듯이 쌓아올린 책들이 하나의 울창한 지혜의 숲을 이루는 지혜의 숲이라는 공간인데요. 지식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모두의 책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7만여 권의 도서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이곳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종일 책과 뒹굴고 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책도 많고 이제 조금 아이들이 자유롭게 조금 뛰어놀면서 책도 보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책을 읽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높이의 다채로운 서가, 그리고 자유분방한 열람 분위기. 정형화되고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책장을 넘기며 책 속에 오롯이 빠져들 수 있는 장소다. 제가 커다란 책장 옆에 지금 서 있는데요. 이곳은 지혜의 숲을 상징하고 지혜의 숲을 지탱하는 제가 책기둥이라고 부르고 싶은 공간이에요. 이 8m짜리 고의 서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북큐레이팅이라는 하나의 체험 활동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책이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나의 서재와 당신의 서재를 이어준다는 공동의 서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책을 돌려볼 수 있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독서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개관 기념으로 그림책 작가 20인의 전시회도 진행. 시민의 서재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강좌, 공연 등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현재는 저희가 독서 문화 플랫폼으로서 지혜의 숲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본질의 목적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독서 프로그램과 그다음 인문학 강좌, 소규모 전시와 공연까지 함께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숲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장르의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도심 속 놀이터. 그 안에서 책 내용을 가득 담아보고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책과 더 가까워 보면 어떨까? 네, 세종으로 문화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이 경자년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는 책을 좀 더 읽어야지, 독서해야지 이렇게 결심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 욕구를 샘솟게 하는 그런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천장까지 쭉 쌓아 올려진 책이 7만여 권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마음의 양식 많네요. 보기만 해도 뭔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앞으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공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식도 쌓고 추억도 쌓고 게다가 그림책 작가들의 특별전도 열리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찾아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의 미술품전, 최초로 열리는 네. 귀한 전시라고 하는데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도 넉넉하게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술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 활동의 숨은 의미도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주인공이죠. 바로 쥐띠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쥐띠 분들은 어떤 소원과 또 고민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경자년. 2020년의 시민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원할까요?
2020년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싶은 해이다. 2020년은 나에게 새로 시작하는 해다. 2020년은 내가 스파이크 날리고 싶은 해이다. 새해를 맞이해 쥐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동욱, 아니 김동하.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밝았습니다. 쥐띠인 분들을 만나서 어떤 고민과 신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잡으러 갑니다. 찍찍찍 찍찍찍. 처음으로 찾은 곳은 군산에 위치한 술산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띠예요? 쥐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왔는데 자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대결을 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는데 선생님이 이기면 선물을 드릴 거고 제가 이기면 선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박수와 함성!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박수와 함성! 교육이 잘 되어 있네요. 시작. 정답. 토끼. 캥거루. 정답. 빨리. 고릴라. 정답. 예, 48초입니다. 48초.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48초다. 네, 준비 시작. 두더지. 개미. 강연기는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강연기? 여러분들의 해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혹시나 고민거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뭐 고민거리 있다 하는 분 친구 손 들어볼까요? 저요! 5학년 이름도 말해요? 이름 말하세요. 그런데 장피에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 뭐예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에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다. 네, 고민. 키가 몇 cm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160이요. 160까지 지금 키가 몇인데요? 145요. 15cm? 자, 키가 160 딱 되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에버랜드 같은데 롯데월드 막 키 커야 갈 수 있는 무서운 데 가고 싶어요. 키 제한이 걸려가지고 키에 제한 안 받고 갈 수 있는 가고 싶구나.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이것도 꼭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좀 더 게임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시간 해요? 일주일 동안 3시간 하는데 하루에 40분 정도씩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 어릴 때 용돈 받고 싶으면 그 집안 청소하고 심부름 잘해드리고 구두도 닦아드리고 내가 할 일을 잘하니까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것을 잘한다면은 분명히 엄마도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박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번에 찾은 곳은 한 대학교. 젊은 쥐띠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0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유영준이고 네. 우석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띠가 어떻게 되세요? 저 쥐띠예요. 다양한 세대의 쥐띠분들을 만나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거든요. 우리 영준 군을 포함해서 딱 그 또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예요? 취업을 하려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학업도 있고
돈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작되는 대기업 하반기 채용 시즌.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규모는 3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없는 굴레네요.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선, 스펙을 쌓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네.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해야 되고 근데 알바를 또 하다 보면 취업하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게 좀 덜해지고 네. 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하고 계세요, 지금? 우선순위는 이제 학업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이제 수업이 끝난 시간에 이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다시 학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준 씨의 고민.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아픈 현실입니다. 중군 새해 목표, 신년 계획,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둔 조금의 소량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알바비를 모아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가 새해 계획인 거네요. 네. 이게 뭐죠? 내 인생의 해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준군의 계획, 해외여행. 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해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저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네, 고르세요. 네. 여기. 맞네.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가게 됐네요. 네. 갔다 와야 돈도 다시 벌고. 그렇죠. 학업에 열중하고. 네.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네. 갈 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422년의 전통을 가진 조선시대 경로당 기령당인데요. 오래된 전통을 지닌 만큼 이곳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73세를 맞이하는 GT 이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 세대의 친구들,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거리를 들어보고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키가 안 커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초등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다 하는가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세월이 약이고 부모가 시키는 가정 교육에 잘 임해주면 좋은 앞날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키가 클 거잖아요. 가정교육 잘 받으면 되지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잘 먹고 잘 자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키가 클 것이니 순리대로 기다려라. 하면요. 또 요즘에 청년들이 또 취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 취업. 청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청년들의 고민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수능을 거쳐가지고 대학 4년을 또 마쳐서 또 직장 의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만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자신이 항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훌륭히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그 성공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들의 GT분들을 만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GT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고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 시작하는 해인 만큼 2020년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한 해가 되세요. 네, 10대, 20대에 이어 어르신 GT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키도 크고 싶고 용돈도 더 많이 받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그 연령대에 맞는 현실적인 고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가 경자년, 흰 쥐의 해입니다.
쥐 중에서도 이 흰쥐가 힘이 가장 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이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쥐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흘러가는 세월이 약이다. 그리고 나의 고민은 오롯이 나만이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참된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고민들 모든 분들이 싹 다 해결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아이들 겨울방학과 함께 엄마들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 잔소리를 꼽으라면 공부해라, 양치질해라 네.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 양치질 그만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어봤던 잔소리 같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충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치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6세에서 10세까지의 환자가 9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환자의 16%를 차지한 거죠. 그만큼 그 충치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영구치를 가진 12세 아동들은 레진 충치 치료를 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충치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건강톡톡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유철기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충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먼저 이 충치가 생기는 이유, 원인부터 좀 짚어보죠. 네, 충치는 치아 오식증이라고 불리는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은 음식물 속의 당분과 만나 끈적이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끈적이는 물질들이 치아 표면에 붙게 되면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세균막을 플라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플라그가 치아에 많이 쌓이게 되면 세균 번식이 활발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플라그들이 음식물 속의 탄수화물을 만나 분해하면서 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과정이 충치 발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치과에 가기가 무서워서 열심히 양치질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양치질을 하다가 조금 욱신한 느낌이 들면 혹시 충치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봤는데 이 충치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치아는 가장 바깥에 범낭질, 그 안에 상아질, 그리고 그 속에 신경이라 불리는 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기에 범낭질에만 충치가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충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빈번하게 놓치기 쉽습니다. 이후 충치가 더 진행이 되어서 범낭질과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찬 것에 시리게 되고 단 것에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네. 보통 그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게 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충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충치 어떻게 단계를 나눌 수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충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인 초기 단계는 범낭질 우식증이라 불립니다. 충치가 범낭질에만 국한되어 있어 소량의 삭제로도 쉽게 때우는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통증이 없어서 빈번하게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충치가 보인다면 치과에 얼른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기 단계로 상아질 우식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충치가 범낭질을 넘어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찬 것이나 뜨거운 것에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얼른 인레이 치료나 때우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레이 치료란 치아에 삭제를 하고 구강 외에서 제작을 해서 붙이는 보철 치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말기 단계인 치수염 우식증은 충치가
범낭질 상아지를 지나 신경까지 전달된 것으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해야 되고 그 후 크라운 치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치아는 발치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충치 치료를 할 때 보면 그 재료도 다양하고 또 비용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재료별로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치 치료는 일반적으로 충치가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부위를 충전 소재를 통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충전 소재는 매우 다양한데요. 각각의 재료마다 성질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부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충전 재료에는 레진, 아말감, GI, 인레이 등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진은 고분자 강화 플라스틱 재료로서 자연 치아와 색상이 유사하여 신미성이 아주 뛰어나고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치아 삭제량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불리는 GI라는 재료인데요. 불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식증이 많은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적용이 되어 경제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물성이 약하여 어금니 같은 강도가 많이 들어가는 부위에는 사용되기가 조금 어렵고 치아 색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레이인데요. 인레이는 레진이나 아말감, GI 같은 재료로 충전하기 어렵고 넓고 깊은 경우에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치아의 충치 부분을 삭제하여 와동을 만들고 구강 외에서 금이나 레진, 세라믹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보철 치료입니다. 이를 치아에 합착, 접착을 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레이의 종류에는 금, 레진, 세라믹 인레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말감이 있는데요. 아말감은 치아와 색상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말감은 순, 은, 구리, 아연 같은 합금 재료인데요. 강도가 강하다 보니 어금니 부위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만 냉온 감각에 민감하고 치아 삭제량이 많다는 단점과 음식물이나 침에 변색이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각 재료별로 장단점을 소개해 주셨는데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구치를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도 이제는 레진 충치 치료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레진 치료는 이전에는 비보험 치료로 좀 많이 비싸다는 인식이 많으셨는데요. 현재는 만 12세 이하의 청소년들에서 영구치에 한해서 레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치에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레진 치료를 많이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충치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 아니겠습니까?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네, 한 번 생긴 충치는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충치를 삭제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가장 좋은 예방법은 치료보다는 정기적으로 올바른 양치질을 통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등을 이용하여서 같이 양치질을 해주시면 더욱 예방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아 검진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구강 예방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아치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치아보다는 범낭질이 덜 단단하기 때문에 불소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불소 치료를 통하여 소아치아가 단단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충치에 더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불소 치료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충치 예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또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초등학교 때 그 333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 3번 또 식후 3분 안에 또 3분 동안 양치질을 해라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저도 배웠어요. 예. 사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올바른 또 양치질 방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333 법칙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333 법칙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올바른 양치 습관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약에는 물을 묻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에 물을 묻히게 되면 치약 속에 들어있는 세마제의 농도가 약해져 양치질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거품이 많이 나서 양치질이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치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 한다 하더라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은 제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를 드신 후 30분 뒤에 양치를 하는 것인데요. 탄산음료나 산도가 높은 주스 같은 경우에는 산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물질이 치아의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면 치아가 부식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물을 가볍게 헹구고 나서 구강 상태가 약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는 30분 후 정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치질 습관인데요. 양치질은 어금니, 바깥쪽, 안쪽, 씹는 면 순서대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솔질을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쓸어 올리듯이 쓸어 내리듯이 하는 것이 좋고 각 치아마다 10번 정도씩 왕복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은 한 달에서 2달 주기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칫솔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양치질의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세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두 달 주기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칫솔은 또한 살균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치실과 함께 치간 칫솔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치간 칫솔이 두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가 이 치아 사이가 벌어지진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네. 치간 칫솔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치간 칫솔은 크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기가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억지로 이와 이 사이에 넣게 된다 그러면 잇몸이 내려앉게 되어 치아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치간 칫솔이 아닌 치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나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양치질이라고 하면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케일링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케일링 정확히 어떤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케일링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현재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신 시술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양치질이나 치실질만으로는 치석이 다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치석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형성된 세균 덩어리라 볼 수 있는데요. 치석 같은 경우에는 입속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매우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치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입솔질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치석은 잘 제거되지 않고 닦이지 않는데요. 스케일링을 통하여 이런 부분의 치석도 제거하고
착색된 부분도 제거하고 구취도 예방할 수 있는 구강 예방 실천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스케일링 치료가 사실 받기가 조금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스케일링 치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스케일링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치아에 착색이 많으시거나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연 1회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1년에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스케일링을 받고 났더니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가 많이 시리고 물만 마셔도 깜짝 놀란다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스케일링 후에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치아나 잇몸이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찬 음식이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잇몸 염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치질은 꼼꼼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충치와 또 충치 치료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말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충치는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충치가 생긴 치아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충치가 발견된다면 조속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충치가 생기는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과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통해서 충치를 포함한 구강 내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톡톡 오늘은 모두가 알아야 할 충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5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치과를 갔더니 충치가 있다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마취를 한다고 합니다. 충치 치료도 걱정스러운데 아이에게 마취를 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어린이들이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마취를 했다고 마취를 안 한다고 차이는 없습니다. 충치가 깊다고 하면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고 치료를 하는 과정도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는 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취라는 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맞고 치료에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면 마취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치과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마취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충치가 깊다고 한다 그러면 치아에 직접적으로 하는 마취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풀어보죠. 충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홈 메우기를 권유받았습니다. 홈 메우기,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홈 메우기란 처음에 우리가 영구치가 나게 되는 어금니 부분에 해당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생기는 제1대구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는 제2대구치가 처음으로 잇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골짜기 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양치질을 하더라도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위를 살짝 삭제를 하고 충전 물질로 넣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금니에 쉽게 생길 수 있는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돌이 지난 후에도 수유를 하면 전니가 빨리 썩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우식증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는 자기 직전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이 당도가 높은 음료를 마시고 바로 잠들었을 때 생깁니다. 돌이 지난 아이 같은 경우에도 모유 수유를 한 후에 바로 잠들게 되면 입안에 당도가 높은 물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모유 수유를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우식증이 잘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유 수유를 하고 바로 잠이 든 경우에는 우식증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모유 수유 후에 깨끗한 물이나 거즈에 묻혀서 치아를 한 번씩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좀 이렇게 충치가 생겼더라도 아프지 않으면 양치질만 잘하면 이 충치 치료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충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충치, 중기 충치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생긴 충치의 크기가 매우 작은 점이나 가느다란 실이라면 양치질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활성화돼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충치라도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양치질을 잘 하고 관리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 관리를 하고 검진을 통해서 충치 시기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톡톡 오늘은 충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당뇨나 갑상선 등 임신 중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치과의 유철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충남과 대전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는데요. 주말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공기가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법 춥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영하 2.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하지만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세종 6도, 대전 7도로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태안 6도, 보령 6도, 부여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꽃길만 걷길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656번님, 곧 있으면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초등학교 생활도 아이가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늘 엄마가 응원할게,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그 아이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들이 그게 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좀 흘리셨나요? 저는 아닌데 제 와이프가 많이 좀 울었는데. 네. 5646번님, 이렇게 작았던 아들이 벌써 23살 응급구조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달 동안 소방서에서 실습하고 오늘 끝나는 날이랍니다. 와. 아들, 너의 꿈을 응원한다. 이야, 벌써 23살 응급구조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 꿈을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도 함께 응원해야겠죠? 예.
6660번님, 1월 초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생이 되네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늘 건강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들 힘내자. 네. 이제 중학생. 예, 중학교에 가서 더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8144번님, 유치원 졸업한 지 6년이 되네요. 졸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즐거운 삶을 보내기를 기도해봅니다. 네. 와. 축하드리고 예, 새로운 시작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4236번님, 네, 정아야 유치원 졸업 축하해. 그동안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해서도 잘할 거야. 정아 화이팅! 네. 이 멘트 좋은데요. 네. 그동안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 예. 2411번님, 졸업과는 상관없지만 어제 우리 대연이 500일을 맞았어요. 예방주사도 맞고 케이크와 선물도 샀지요. 우리 아가 꽃길 인생을 위해 엄마가 더 노력할게. 사랑해. 네, 대연이 500일 축하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6990번님, 예, 유치원 졸업하는 손녀 민주야. 이제 곧 초등학교 입학이지. 앞으로 어린이 될 때까지 쉼없이 입학과 졸업이 반복될 텐데 건실한 사회의 어른으로 성장해가자. 나의 손주 사랑한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민주가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군요. 예,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 예,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예, 함께 힘이 돼준다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가족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도시의 기원전이 2월 28일까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가치의 가치 2020 새롭게 걷다 전이 2월 10일까지 대전 MBC 1층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향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12일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립니다. 반고흐 그 위대한 여정 전시회가 2월 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마련됩니다. 소프라노 황수미와 바리톤 김주택이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17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가족 뮤지컬 미녀와 야수 공연은 14일 오전 11시 10분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금산군 궁북면 상곡 1, 2. 아토피 치유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꿈과 건강이 자라는 금산군 상곡 1, 2로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볼게요. 네, 요즘 아이들과 옛날 아이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놓은 글을 한번 봤는데 네. 그 전화기 그 표시하는 손동작만 봐도 네.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전화기 그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즘에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소꿉놀이 할 때도 다른데요. 저 때는 종이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곤 했는데 요즘엔 대뜸 카드세요? 현금이세요?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언어 습관도 달라지고 있는데 자,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런 세대 차이를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